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73세 때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1년 전부터 끊임없이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나이 탓이겠지라며 무시했습니다. 오늘은 그 1년간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와 같은 후회를 하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남편은 은퇴 후 7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이었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식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이제는 낮 시간에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게 되었죠. 어느 날 부엌에 가보니 컵라면 용기가 있었습니다. 점심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이걸로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 날도 컵라면 아니면 편의점 빵이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둔 반찬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데워 먹는 것조차 귀찮다며 며칠째 그대로 있는 반찬을 볼 때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점차 단 것을 찾는 횟수가 늘어났죠. 매일 페트병 주스를 2병씩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식빵에 잼을 잔뜩 발라먹고 과자 봉지가 매일 쓰레기통에 쌓였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만든 밥을 반이나 남기고는 목욕 후 아이스크림을 먹었죠. 단 것이 늘었다고 해도 화만 냈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절대 그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저 은퇴하고 긴장이 풀렸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습관이 없는 채로 퇴직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문제는 당질에 편중된 식사가 지속되면 혈당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고혈당 상태는 뇌의 신경세포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 속에 불씨가 타오르는 것과 같죠. 이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인지 기능은 확실하게 깎여나갑니다. 당뇨병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2배 높아진다는 연구 데이터도 있습니다. 빵과 주스가 식탁의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의 술이 늘었습니다. 원래 술을 좋아했지만 일할 때는 내일을 위해 캔맥주 한 캔으로 자신을 통제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자제력을 늘 존경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내일 일찍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자 낮부터 술을 마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특별하니까라더니 그 특별한 날이 주 1회에서 주 3회, 결국 매일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소주를 마시기 시작해 한 잔이 2잔, 3잔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소파에서 잠들고 새벽에 깨어나는 일상이 반복됐죠. 당신 술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은퇴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게도 나한텐 이제 이런 즐거움밖에 없단 말이야. 그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일할 때 생기 넘치던 사람이 술 없이는 하루를 끝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남편의 유일한 낙을 빼앗는 것이 가혹하다 생각해 강하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뇌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킵니다. 비유가 아니라 뇌의 부피가 물리적으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알코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위입니다. 적당량은 괜찮다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음주라도 뇌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0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일 소주 3잔을 1년 동안 마신다면 뇌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퇴 후 많은 남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음주량이 늘어날 때 그 이면에는 반드시 고독과 무료함이 숨어있다는 점입니다. 술 자체보다 술밖에 즐거움이 없는 삶이 인지 기능을 파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여름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약을 먹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60대부터 먹던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 봉투가 식탁 위에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냐고 물으면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약이 줄지 않은 것을 알고 캐물으면 화를 냈기 때문에 저도 점점 묻지 않게 되었죠. 나이 들면 혈압 높은 게 당연하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건강검진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년 꼬박꼬박 봤던 사람이 아무데도 안 아픈데 병원에 갈 필요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치매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지만 뇌혈관은 확실하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벽에 찌꺼기가 들러붙어 혈류가 나빠지죠.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뇌세포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조금씩 죽어갑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면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은 치매를 부르는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가을이 되자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입니다. 거실에 들어가면 소리가 벽에 울릴 정도였고 옆방에 있어도 시끄러웠습니다. 볼륨 숫자를 보니 평소 20이면 충분한데 3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면 줄여줬지만 금세 다시 올렸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계속 다시 되묻는 일이 반복됐죠. 당신 귀가 어두워진 거 아니냐며 병원에 가보자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 귀는 멀쩡하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제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보청기 이야기를 꺼냈더니 노인 취급하지 말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남편의 청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했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자신의 쇠퇴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이 될까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물러선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난청은 치매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면 뇌로 들어오는 정보량이 급감합니다. 들리지 않으니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어드니 뇌에 자극이 없어집니다. 자극이 사라진 뇌는 무서운 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하죠. 게다가 난청은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합니다. 자꾸 되묻는 것이 부끄러워 사람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게 됩니다. 보청기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보청기는 뇌를 지키는 확실한 도구입니다. 겨울이 되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장기를 두자, 술 한잔하자고 전화를 걸어와도 귀찮다, 피곤하다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연락도 끊기고 말았죠. 매일 하던 산책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성껏 가꾸던 분재는 말라 죽어갔고 온화했던 성격은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는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를 가속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사람과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뇌의 입력 신호가 끊깁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놀라운 속도로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갑자기 화를 잘 내게 된 것도 치매의 초기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 고집이 세졌다고 넘길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뇌가 변하고 있다는 명백한 구조 요청 신호였던 것이죠. 저는 뒤늦게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아마 1년 전부터 진행되었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식습관 붕괴, 음주 증가, 약물 중단, 청력 저하, 고립, 이 모든 것이 연결된 신호였습니다. 그때 화를 내서라도 보청기를 끼게 했다면, 술을 끊게 했다면 어땠을까? 매일 후회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그 신호는 가족에게만 보입니다. 먹는 것이 변했나요? 사람을 피하나요? 화를 자주 내나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오늘 당장 말을 건네세요. 저처럼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기 전에 말입니다. 남편은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다닙니다.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시 예전의 미소를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작은 변화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